여러분, 양파를 매일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데 혹시 양파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서울대학교 병원 예방의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4,700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양파를 주 3회 이상 꾸준히 드신 분들의 혈관 나이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7.3세나 더 젊었다고 합니다. 7.3세요. 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병원 치료도 아니고 우리 동네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양파 하나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자, 서양에서는 매일 양파를 챙겨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식탁 위에 불로초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닌 거죠. 사실 저도 이 결과를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파가 몸에 좋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양파도 먹는 방법을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양파를 잘못 드시면 심장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양파로 건강을 지키는 정확한 방법,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 그리고 양파의 효과를 2배 이상 높여주는 꿀 조합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양파 색깔에 따라 영양 성분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고 우리 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양파의 숨겨진 능력, 그리고 집에서 양파를 제대로 보관하고 요리하는 방법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양파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32년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김순자 씨, 올해 68세이신데요. 순자 씨는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68이었고 공복혈당도 126으로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약을 시작해야 할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순자 씨는 평생 학생들 가르치느라 본인 건강은 뒷전이었거든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밤늦게까지 시험 채점하시고 학부모 상담에 학교 행사 준비에 식사는 항상 학교 급식이나 편의점 김밥으로 급하게 해결하셨어요.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 몸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건데 막상 검진 결과를 받아보니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었던 겁니다. 순자 씨처럼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수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약을 먹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 고민되시는 분들. 오늘 순자 씨 이야기를 통해서 양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양파가 왜 천연 항암제라고 불리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대부분 맵고 짠 편이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젓갈, 장아찌. 우리 세대는 특히 이런 음식을 먹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깊고 짠 맛이 입에 배어 있으니까요. 맛은 참 좋은데 우리 외에는 부담이 크다는 거 다들 느끼시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늘어나는 건 이런 식습관이 오랜 세월 쌓여서 그런 겁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체 암 발생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암 발생 부동의 1위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 먹어온 자극적인 식습관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들이 위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었는지. 그런데 다행히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프로필알릴이라는 성분과 폴리페놀 성분이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 소화기의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파가 우리 위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양파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퀘르세틴이 우리 몸속에서 비정상세포가 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하는 거죠.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양파를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약 38%나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비교를 하나 해드리면 금연했을 때 폐암 위험이 줄어드는 비율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효과라는 거예요. 양파의 항암 효과는 위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대장암, 간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에 대해서도 양파의 예방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천연항암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양파만으로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전문의 상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소 식탁에서 양파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우리 몸의 방어력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어요. 우리 동네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양파가 이렇게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특히 위가 약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양파를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양파는 자극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익히면 자극은 줄어들면서도 퀘르세틴은 상당 부분 유지되거든요. 된장찌개에 양파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양파가 우리 혈관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 양파가 피를 맑게 해준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어떤 원리로 그런 건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양파에서 매운맛을 내는 황화프로필 알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 건강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 성분이 위만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혈액 속에서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동시에 혈당까지 조절해 주고요. 잠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한 가지 성분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아준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퀘르세틴이 여기서 또 한번 활약합니다. 항암 효과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퀘르세틴이 우리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딱딱하게 굳은 동맥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오래된 수도관에 물때가 끼면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녹이 슬고 안쪽이 좁아지고 결국 막혀버리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에 이물질이 쌓이면서 점점 좁아지는데 양파의 퀘르세틴이 바로 이 물때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도관은 새로 바꿀 수 있지만 우리 혈관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심혈관센터 자료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7.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17.4%요. 약 하나 안 먹고도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순자 씨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268이라는 수치를 받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도 바로 양파를 매일 식단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 담당 의사 선생님이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더욱 주목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관벽에 계속 자극을 줍니다. 이 자극이 쌓이면 혈전이 생기는데요. 혈전은 쉽게 말해서 피 덩어리가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뇌로 가면 뇌졸중이고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입니다. 대한당뇨병 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이런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합병증 예방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죠. 물론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양파는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해주는 역할이에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양파입니다. 순자 씨 남편분도 협심증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어서 순자 씨가 양파를 챙겨 드시기 시작하면서 남편분 식사에도 양파를 빠뜨리지 않으셨다고 해요. 부부가 함께 건강을 챙기시는 거죠.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양파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나요? 예전보다 살이 잘 안 빠지시나요? 젊었을 때는 며칠만 덜 먹으면 금방 빠졌는데 지금은 아무리 참아도 뱃살만 그대로인 분들 많으시죠? 이 부분을 꼭 들어주세요. 양파에는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알리신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알리신이 우리 몸에 열을 내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양파가 운동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파가 도와주는 거지 대신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양파를 챙겨 드시면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에서 8주간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방 함량이 높은 식사와 함께 양파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8주 후에 체지방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도 양파 덕분에 지방이 덜 쌓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우리 세대가 좋아하는 갈비나 삼겹살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양파를 곁들이면 됩니다. 돈 많이 안 들고 집에 있는 양파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말에 가족 모임에서 고기 드실 때 양파 좀 곁들여 드시고, 평일에는 양파 넣은 된장찌개나 양파볶음 같은 간단한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굶는 것보다는 양파처럼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양파는 우리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세대 여성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갱년기 이후에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고, 한번 부러지면 회복도 오래 걸리고요. 양파에는 백지, 당약 23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솔직히 우유보다는 적은 양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 중에 장이 약해서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시는 분들, 유당불내증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에게는 양파가 훨씬 좋은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 칼슘의 흡수율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단순히 칼슘 양만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유 한 잔보다 양파 반 개가 우리 뼈에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으시면서 뼈 건강까지 신경 쓰셔야 하는 분들에게 양파는 정말 일석이조인 셈이죠. 순자 씨도 폐경 이후 골밀도 검사에서 골감소증 판정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칼슘 섭취를 늘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순자 씨가 우유를 드시면 배가 불편하셔서 양파와 멸치를 함께 볶아서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양파의 퀘르세틴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니까 궁합이 아주 좋은 조합이죠. 자, 여기까지 양파의 기본적인 효능을 말씀드렸는데요. 항암, 혈관 청소, 다이어트, 뼈 건강, 양파 하나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숨어 있다니 놀라우시죠? 잠깐, 하나 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양파의 숨겨진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장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좋은 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입니다. 유산균이 잘 살아가려면 먹이가 필요한데 그 먹이가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양파에는 이 프리바이오틱스, 특히 프락토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양파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소화되지 않은 채로 우리 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을 쑥쑥 키워주는 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파를 매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장내 유익균 비율이 약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약 70% 이상이 장에 모여 있거든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장 건강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변비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비싼 유산균 제품을 사지 않아도 양파만 잘 챙겨 드시면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장 건강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변비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순자 씨도 퇴직 전에는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다고 해요. 양파를 매일 챙겨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나니까 장이 확실히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소화가 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장과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장내축이라고 하는데 장이 편안하면 우리 머리도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까지 있으니까요. 집에 있는 양파로 충분합니다. 비싼 유산균 제품 사실 필요 없어요. 양파 반 개만 매일 챙겨 드시면 유산균에 먹이를 공급해 주는 셈이니까 이미 드시고 계신 유산균 제품이 있다면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유산균이 양파에서 나온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이로 삼아서 더 잘 자라게 되니까요. 일석이조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채널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해 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 함께 지켜나가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의 꽝 조합,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양파즙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과일이나 채소를 즙으로 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즙으로 내면 영양 성분이 농축되니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양파즙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파 100g에는 약 144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즙으로 내서 드시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칼륨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농축되니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신장이 알아서 칼륨을 걸러주니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혈액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주는 거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신장 질환 환자가 고칼륨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근육에 힘이 빠지고 피로감이 심해지고 손발이 저리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가벼운 증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상태가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곤란, 부정맥까지 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양파즙은 절대 피해주세요. 양파즙뿐 아니라 칼륨이 높은 과일즙도 마찬가지입니다. 즙 대신 양파를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주변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시면 이 이야기 꼭 전해주세요. 모르고 건강 챙긴다고 양파즙 드시다가 큰일 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은 만성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본인이 신장질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를 꼭 확인해 보시고 크레아티닌이나 사구체 여과율 수치에 이상이 있다고 나오셨다면 양파즙은 물론이고 칼륨이 높은 음식 전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양파를 너무 오래 가열하는 것입니다. 양파를 오래 볶으면 달콤하고 맛있어지잖아요. 캐러멜라이징이라고 하죠. 맛은 정말 좋아집니다. 하지만 양파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과 퀘르세틴이 열에 의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농촌진흥청 식품성분 분석 자료를 보면 양파를 30분 이상 고온에서 가열하면 퀘르세틴 함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혈관 청소, 항암 효과 이런 것들이 절반 이상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양파의 건강 효과를 제대로 누리시려면 살짝 익히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볶음 요리에 넣으실 때도 불을 끄기 직전에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양파의 아삭한 식감도 살리면서 영양 성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카레나 짜장 같은 요리에 양파를 많이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요리는 양파를 오래 볶아야 맛이 나니까 건강 효과보다는 맛을 위한 양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별도로 살짝 익힌 양파를 반찬으로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만 돌리셔도 매운맛은 줄어들면서 영양 성분은 살아있는 상태로 드실 수 있어요. 네, 세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위산 과다증이 있으신 분들의 생양파 섭취입니다. 양파를 날 것으로 드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될 수 있어서 속쓰림이나 역류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양파를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면 위에 대한 자극이 크게 줄어들면서도 영양 성분은 상당 부분 유지됩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식단 변경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조심해야 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반가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양파의 효과를 2배 이상 높여주는 꿀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조합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소고기에 비해 비타민 B1이 약 2배나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아주 좋은 고기인데요. 그런데 양파와 함께 먹으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가 생깁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돼지고기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쌓이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염증도 예방해주고 양파가 인슐린 작용을 촉진해서 고기와 함께 먹는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의 혈당 상승도 늦춰줍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고기를 구울 때 유해 물질이 생긴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구운 고기보다 수육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수육만 먹기에는 좀 심심하잖아요. 우리 세대는 직화로 구운 고기 맛을 참 좋아하시니까요. 농촌진흥청 축산식품연구팀 실험 결과를 보면 210도에서 고기를 구우면 150도에서 구울 때보다 유해 물질이 2.7배나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양파에 미리 재워놓은 고기를 구웠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유해 물질이 무려 57%나 억제되었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에서 돼지고기를 드실 때는 약불에서 중불 사이, 그러니까 150도 정도에서 천천히 구우시기 전에 양파와 함께 1시간 정도 재워 놓으시면 유해 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리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우리 가족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순자 씨도 이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 남편분과 삼겹살 드실 때 항상 양파에 먼저 재워서 구우신다고 해요. 양파 1개를 얇게 채 썰어서 고기 사이사이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고기 잡내도 줄어들고 맛도 더 좋아지고 건강까지 챙기는 거니까 안 하실 이유가 없죠. 두 번째 꿀조합은 식초입니다. 양파와 식초 조합이라고 하면 양파 장아찌가 바로 떠오르시죠?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키면 나오는 양파에 식초 뿌려 먹는 것도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양파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식초가 더해지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은 우리 소장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흡수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 부분 잘 들어주세요. 식초의 초산 성분이 지방을 분해해 주면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동시에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양파에 풍부한 크롬이라는 미네랄은 인슐린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고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우리 혈당 관리에 정말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영양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식초와 양파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약 31%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약 없이도 돈 들이지 않고도 밥 먹을 때 양파 장아찌 하나 곁들이는 것만으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뇨.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해오시던 방법이 과학적으로도 맞았던 겁니다.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드실 때 양파 장아찌를 곁들이시면 건강을 챙기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양파 장아찌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서 식초와 간장, 설탕을 1:1:0 점호 비율로 끓인 물을 부어주시면 되는데 하루만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아삭하고 상큼한 양파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은 넉넉히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 꿀조합은 양파 겉껍질 차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정보예요. 많은 분들이 양파 겉껍질을 그냥 버리시는데 사실 양파에서 퀘르세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이 겉껍질입니다. 속살보다 겉껍질에 더 많아요. 양파 겉껍질차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파 2-3개 분량의 겉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물 1리터에 넣고 약불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차를 하루에 1-2잔씩 드시면 혈관 건강은 물론이고 항산화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어요. 재료비가 얼마입니까? 원래 버리던 껍질로 만드는 거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들죠. 우리 세대는 절약의 가치를 아는 세대이니까요. 버릴 것으로 건강까지 챙기는 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맛이 좀 쓰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대추나 계피를 1-2개 함께 넣고 끓이시면 한결 부드러운 맛이 됩니다. 순자 씨는 양파 겉껍질차에 생강 한쪽을 넣어서 끓이시는데 혈액순환에도 좋고 맛도 은은해서 매일 마셔도 질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참, 양파와 꿀을 같이 먹으면 가스가 차고 시력이 나빠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양파와 꿀에 공통적으로 과당이 들어있어서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될 때 가스가 좀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이건 양파와 꿀을 같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당이 들어있는 음식은 따로 먹어도 가스가 생길 수 있어요. 시력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는 대한항과학회 전문의도 근거 없는 속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파와 꿀을 같이 넣은 음료를 만들어 드셔도 괜찮고 꿀에 절인 양파를 드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거 없는 속설에 휘둘리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믿으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음식이든 특이 체질이시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양파 색깔에 따른 영양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색 양파를 사시나요? 노란 양파요? 아니면 자색 양파요? 이 색깔 차이가 영양 성분에서 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란 양파, 황색 양파라고도 하는데요. 이 양파는 퀘르세틴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혈관 청소, 항암 효과,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으시면 노란 양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자색 양파, 빨간 양파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이 뭐냐면요, 포도나 블루베리에 많이 들어있는 그 보라색 색소예요. 이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아주 뛰어나서 우리 세포가 늙는 것을 막아줍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식품영양학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자색 양파의 항산화 능력이 황색 양파보다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가 목적이시면 노란 양파를 드세요. 항산화 노화 방지가 목적이시면 자색 양파를 드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겁니다. 이 흰색 양파도 있는데 수분이 많고 맛이 순해서 샐러드용으로 좋습니다. 다만 영양 성분은 노란 양파나 자색 양파보다 조금 적은 편이에요. 마트에서 양파 고를 때 색깔까지 신경 쓰시면 건강 관리에 한 단계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를 주변에서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양파 고를 때 팁을 하나 더 드리면 껍질이 윤기가 나고 단단하면서 묵직한 것이 좋은 양파입니다. 싹이 나기 시작한 양파는 영양분이 싹 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라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살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2주 정도 드실 분량만 사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시간이 지나면 영양분이 줄어드니까요. 마지막으로 양파를 100% 활용하는 보관법과 요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보관법인데요. 양파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시면 습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물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껍질을 벗기거나 반으로 자른 양파는 랩으로 단면이 공기에 닿지 않게 꼼꼼하게 감싸서 냉장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양파를 썰고 나서 바로 요리하지 마시고 상온에서 한 10분 정도 그냥 놔두세요. 왜냐하면 양파를 칼로 썰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알리신이 완전히 활성화되려면 공기 중에 약 10분 정도 노출되어야 합니다. 바로 볶아버리면 알리신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에 열에 의해 파괴되어 버려요. 10분만 기다렸다가 요리하시면 양파의 효능을 훨씬 더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아는 분이 정말 거의 없는 정보입니다. 참, 양파 썰 때 눈물이 많이 나시는 분들 계시죠? 양파를 30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썰으시면 눈물이 훨씬 덜 납니다. 차가워지면 양파에서 나오는 자극 물질이 덜 날아오르거든요. 아니면 양파를 반으로 잘라서 물에 잠깐 담갔다가 썰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눈물 걱정 없이 편하게 양파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양파밥도 추천드립니다. 양파 반 개를 곱게 채 썰어서 밥솥에 쌀과 함께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과 간장 약간만 넣으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기는 양파밥이 완성돼요. 매일 양파를 따로 챙겨 먹기 번거로우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밥을 안 칠 때 양파를 넣으면 밥에 은은한 단맛이 돌면서 밑반찬이 없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달걀 프라이 하나 올리시면 간단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한 끼가 됩니다. 순자씨 남편분이 양파밥을 특히 좋아하셔서 이제는 매주 서너 번은 양파밥을 해 드신다고 합니다. 자, 기억하시죠? 처음에 순자씨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콜레스테롤 268, 공복혈당 126으로
약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대전의 김순자 씨. 순자 씨는 그날 이후로 매일 식탁에 양파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는 양파 겉껍질 차를 한 잔씩 드시고 고기 드실 때는 반드시 양파에 재워서 구우시고 밥에도 양파를 넣어서 지으셨어요. 동네 산책도 매일 30분씩 하시고 전체적인 식습관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셨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총 콜레스테롤이 268에서 213으로 떨어졌고 공복혈당도 126에서 108로 내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 없이 이 정도로 개선된 건 정말 드문 경우라면서 놀라셨다고 해요. 순자 씨가 말씀하시길 양파가 마법의 약은 아니지만 매일 꾸준히 챙겨 먹으니까 확실히 몸이 가벼워졌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순자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양파 겉껍질 차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점심에는 양파 장아찌를 곁들이시고 저녁에는 양파를 넣은 반찬을 꼭 한 가지 이상 만드신다고 합니다. 요즘은 퇴직한 동료 선생님들 모임에서도 양파 이야기를 하시면서 건강 전도사가 되셨다고 해요.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양파 하나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핵심